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무엇을 배우러 가느냐면, 자, 지목을 배우러 갑니다. 지목을 배우러 가는데, 이 지목은 있죠. 책으로 안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자꾸 적용을 시켜가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이거든. 지목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이제 이게 한 문제 나오느냐 두 문제 나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목이 1등, 축척 변경이 2등. 근데 작년에는 지목은 한 문제고 축척 변경은 세 문제를 낸 거라. 세 문제를 낸 거라. 그러니까 그 한 파트에서 세 문제는 썩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목을 볼게요. 처음에 봅니다. 자, 여기서 지목을 요 문제가 좋았어요.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이리 났거든. 자, 이 문제가 좋았어요. 처음에 갑니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여기서 안 자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슨지다? 잡종지다. 잡종지. 그런데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하는 용출구는 이런 이게 무슨 유입니까? 석유류. 석유류가 용출되는 것은 시작 광천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지문을 두 개를 쓰는 거라. 그럼 하나는 잡종지고 하나는 잡종지 아닌 거를 써버린 거예요. 이 문제 아주 좋은 거예요. 2번으로 갑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요거는 한 개밖에 없지. 그럼 요거는 시작 잡종지.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이렇죠.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무슨지다? 잡종지. 잡종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시작 임야지. 임야.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랬죠. 공항 항만시설의 부지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거는 무슨지다? 잡종지래요. 그런데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거라서 무슨 용지다? 창고용지지. 창고용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 밑에 내려옵니다. 도축장, 쓰레기처리나 오물처리장 여기까지는 무슨지다? 잡종지. 잡종지. 그런데 일반 공직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라면 무슨지다? 유원지지. 맞아요? 네. 이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은 변별력이 있어, 변별력이. 자, 그렇게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12번으로 갑니다. 12번은 이렇게 나와있죠. 지적 도면에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일어났거든. 그럼 자, 공어는 뭐라고 한다? 공. 맞죠? 네. 두 번째, 목장용지는 뭐다? 목. 그럼 하천은 뭐다? 천처. 주차장은 뭐다? 차. 맞죠? 그죠? 양의장은 뭐다? 양.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틀린 것은 그러면 이제 시작. 니어, 디꺼, 미어.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이지.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이거를 푸실 때 일단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를 낼 수 있거든. 그 낼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말을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적 공부에는 다 요렇게 이야기할게요. 요렇게 할게요.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거든. 그럼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그럼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이렇게 딱 대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지적 공부가 나오지. 그럼 지적 공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대장에는 자 시작. 토지대장, 무슨 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도면입니다. 도면, 지적도, 무슨 도? 임야도. 그럼 먼저 지적 공부는 크게 하면 3개거든. 세부적으로 하면 7개라. 7개. 7개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 이걸 5개로 줄일 수 있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 구성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지적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렇죠? 양식이 같아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 똑같잖아요. 여권의 양식 똑같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을 묻든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을 묻든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 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합니다. 일단 소재 지번은 분리되는 거 이단이다. 소재 지번은 분리되는 게 아니지. 맞죠? 네. 그러면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럼 정답입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을 해야 안 해요? 해. 그러니까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소재 지번. 사람으로 치면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잖아요. 그게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는 지목이다. 요것만 딱 알면 됩니다. 요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럴 때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이래야죠. 공부할 때 이래야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도면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도면에는 뭐로 표기한다? 부호. 이렇게 해요. 그럼 부호 일어났을 때 첫째 글자가 적용되는 거는 몇 개? 24개. 그럼 공부할 필요 없지. 둘째 글자가 적용되는 거는 몇 개? 4개.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이 4개만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요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거 걱정 안 합니다. 이건 못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목은 토지대장 경계점 자폐등록부에 등록한다. OX다. X 이런 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지목은 토지대장 무슨 대장? 임야대장 뭐라? 도면. 지력도 임야도.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3개 배울 거거든. 이거는 한 군데씩밖에 안 나와. 한 군데씩밖에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면적을 공시하는 장부가 시작 토지대장 임야도. 경계를 공시하는 장부가 시작 지력도 임야도. 좌표 여기에 뭐가 있다? 좌표. 그게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이 말.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얘들 때 제가 사천 못 가거든. 이런 거를 본관이라고 하지. 본관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지. 주민등록등본에 안 나오지. 여권에 안 나오지. 면허증이 안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알 수 있지. 맞다. 맞지. 그렇다 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고 하세요. 됐죠? 네. 그럼 요거는 우리 외워 있다 안 외워 있다? 외워 있죠.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아니다? 이거 설마 모른다는 말 지금 된다 안 된다? 설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됐죠? 네. 통과를 했어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잠깐만 와볼게요. 자, 잠깐만 와볼게요. 아, 여기, 요렇게 해놔서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자, 이렇게 와보세요. 지금 제 칠판을 봅니다.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한다.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러면 자, 이렇게 오세요. 자, 이렇게 오세요. 잠깐만. 아, 여기 뒤에 있네요. 그죠? 잠깐만. 아, 요거를 안 가져왔구나. 자, 여기 있을 텐데, 잠깐만. 여기 있네. 자, 보세요. 이게 토지대장이지. 맞죠? 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목. 토지대장은 지목이래, 지목. 지목은 토지대장이 등록하는데. 그럼 요게, 요 앞에 있는 이게 코드 번호. 이게 정식 명칭. 여러분들 코드 번호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거든. 그럼 28개가 있으니까 1번 전, 2번 답, 3번 과수원, 4번 목장용지, 5번 임야. 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고 그 번호를 코드 번호라고 부른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의 지문으로 낼 때는 이렇게 냅니다. 토지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문자를 만드는 거지. 그럼 이제 도면을 봐요. 도면. 이게 도면이잖아요. 도면. 맞아요? 네. 그럼 도면에 요것만 딱 써놔 놓는다. 이 말. 그럼 요 글을 뭐라고 부른다? 부호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부호.
오케이? 네. 그럼 요쪽으로 오세요. 요렇게 부호다, 부하이다, 보. 주니까 시작. 주유소, 용지. 요 차니까 시작. 주차, 차. 공이니까 시작. 공원. 요거는 시작. 공장, 용지. 요거는 학이니까 시작. 학교, 용지. 천이니까 시작. 하천. 원이니까 시작. 원지. 유니까 시작. 유지. 이런 거를 부호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호를 쓸 때 24개는 첫째 글자로 쓰는데 또 4개는 몇째 글자? 두째. 그럼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다, 맞지. 맞죠? 네, 통과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요거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저게 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입니다. 부호. 자, 광천지는 광이다, 천이다, 광. 맞죠? 네. 공장용지는 공이다, 장이다, 장. 유원지는 유다, 원이다, 원. 제방은 뭐다? 제.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4번. 도로는 또 뭐다? 도.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럼 4개만 딱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딱 통과됐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자 봅니다. 14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내놨어요. 자, 1번으로 갈게요. 일반 공중의 보건 휴학 정서상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 위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만 딱 줄 거면 됩니다.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랄 때 여기만 힌트를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목은 시작. 공원. 채용용지다. 공원이다. 공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온수, 약수, 석유 등 일정한 자로 여기다만 딱 동그라미 치면 되죠.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다. 잡종지다. 잡종지. 광천지가 OX다. X. 그럼 옆에다가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해서 광천지 하면 뭐다? X. 광천지에서 제외에서 제외이라면 O다. O. 그러면 잡종지 하면 뭐다? O. 이런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지문을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우리가 요 말이잖아요. 그죠?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온수, 약수, 석유리가 용출되면 무슨지 시작. 광천지. 운송하면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법에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법에는 이래 나와. 그러면 광천지 이단이다? 아니다. 아니면 뭔데?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됩니다.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O다. O. 잡종지라면 뭐다? O. 그럼 광천지라면 OX다. X.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용출되면 무슨지? 광천지. 운송하면 잡종지라. 잡종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여기만 딱 줄 거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다. O다. O. 답은 우리말로 말하면 논이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3번.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해상만 줄 거면 되죠. 해상.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육상.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이다. 양어장. 그 다음에 저기 봅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거를 조심하면 됩니다.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시작. 국어. 이게 안 들어가면 시작. 하천. 이렇게 된다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 그럼 항상 출제에는 국어인데 하천으로 쓰더라 이 말이야. 하천으로.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지목은 있잖아요. 문제를 자꾸 풀면서 적응시켜 가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조성된 토지는 염전이다. O다. O. 다만 천일젠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문제는 제외한다. 이러죠. 제외한다가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 그러니까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면 공장용질이 염전이다 아니다? 아니지.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저유소, 원유저장소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스템을 배달하는 조유소 용지로 한다. O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요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래가 주유소 용지 나오죠. 네, 답은 이 말입니다. 주유소 용지는 그냥 기름 파는 데가 주유소 용지지. 근데 우리는 가스차 있답다 있지. 전기차 있답다 있다. 그럼 가스 충전하는데 전기 충전하는데도 전부 다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판매하는 곳이지. 그러면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있답다 있다. 그 저장해 놓는 것도 주유소 용지고 판매하는 것도 주유소 용지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나왔죠.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요것만 줄 것이요. 정비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시설은 주유소 용지다, 공장 용지다, 공장 용지, 공장 용지, 공장 용지. 항상 모르겠거든.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 용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볼게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리,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여기서 알았어요. 그럼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유지지. 유지. 근데 여기 보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요 재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죠. 재배를 하면은 유지다, 답이다, 답. 유지다, 답이다, 답. 자, 그러면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요 문구를 보세요. 요 문구를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 말을 잠깐 들어본다면 자, 이렇게 합니다. 저 지문이 연왕골 이렇게 나오거든. 왕골이라면 답은 이렇게 딱 보세요. 자생을 하는 걸 묻는지 재배를 하는 걸 묻는지. 그럼 논하고 밭 있죠. 논하고 밭에서 작물은 재배합니까? 자생합니까? 재배. 그러면 재배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답입니다. 답. 오케이? 네. 그러면 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연왕골이 자생하고 있다면 지목은 시작 유지. 맞아요? 네. 그럼 문제를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연왕골이 자생을 하고 있어. 지목은 시작 유지. 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연왕골을 재배를 하고 있어. 지목은 뭐다? 유지지. 아, 괜찮아요. 자, 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곳이죠. 맞아요? 네. 물이 고여 있다, 안 고여 있다? 고여 있는 곳이 유지다, 유지 아니다? 유지. 그럼 유지 안에서 재배를 해도 시작 유지지. 맞다. 아,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호수 있죠? 그럼 호수의 지목은 뭐다? 유지지. 맞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어. 그럼 양어장이다, 유지다? 유지지, 유지. 맞다.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돼요. 요거 시험에 지문으로 자주 띄웁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래. 3번. 그럼 여기 또 있어. 4번은 요거만 하면 됩니다.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시작 공화. 그다음에 용수 또는 배수를 일정한 행태를 갖다 이게 키죠. 인공적인 수로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자르고 출제는 여기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은 시작 국어. 그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시작 국어.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 문장을 다 쓸 수 있지. 맞다. 여기서 딱 잘라버릴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럼 잘라버린다는 거는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이렇게 낼 수도 있지. 맞다고 그러세요. 네, 됐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지목을 도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도로. 그러니까 도로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일반 왔습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여기다가 줄 것이에요. 보행, 무슨 운행? 차량.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도로다, 도로 아니다? 도로. 자동차 다니는 길이 도로다, 도로 아니다? 도로. 근데 1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1번하고 묶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교통 운수를 위하여 똑같은데 여기 봅니다. 일정한 궤도가 키예요. 이거는 선로다, 선로 아니다? 선로는 무슨 용지다? 철도용지.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도로, 자동차가 가는 길은 도로, 기차가 가는 길은 철도용지. 이래야 되는 거지. 근데 기차라고 안 하지. 일정한 궤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기차라고 하면 얼마나 쉬워요. 맞죠? 네. 그러면 2번은 공부할 필요 없죠. 3번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목은 대다, 도로다, 도로입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의 주가 됩니까? 종이 됩니까? 종. 그러니까 운전하는 데가 주지. 그럼 화장실 가는 거는 종이지, 종이.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저 휴게소에서 우동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 휴게소마다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이라는 표현보다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맞다, 맞다? 컴퓨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어느 휴게소에는 소고기 국밥이 맛있고, 어느 휴게소에 가면 비빔밥이, 황태국이 맛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안 보고 다닙니까? 그렇구나. 저는 있잖아요. 이 가족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 할 때,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아. 옛날에는 7시에 나왔다가 12시에 들어가거든. 가족에게 그러면 신경 쓸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먹고 살기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해. 그래서 제 휴대폰에는 다음에 가족들하고 갈 장소, 여행지 이래가 쭉 휴대폰에 메모가 다 돼 있어. 맛집 쭉 메모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맛집을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제가 캠핑카가 사고 싶은데 캠핑 다니는 거 안 좋아요? 좋아죠, 그죠? 불멍 때리는 거 좋다, 안 좋다? 별로, 불멍 때리면 좋아요. 예를 물멍도 있다대. 나는 물멍은 안 해봤는데, 불멍이 있고 물멍이 있어요. 물멍은, 제 집이 신도림 부근에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한강에 합수되는데, 이거 안양천과 한강이 합수되는 지역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거기 가면 딱 이제 이렇게 딱 마주치는 데잖아요. 거기 가면 휴식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한강 물 흐르는 거 보고 물멍 때리고 있으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좋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일할 때 이거는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필지 이상에는 통행으로 이용해야 도로라고 합니다. 그럼 한 필지의 통행을 위해서 가는 거는 도로라고 말하지 않고 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17번으로 갑니다. 자, 옳은 겁니다. 요것만 딱 줄 거면 됩니다. 운송이죠, 그죠? 운송은 광천지다, 잡종지다, 잡종지. 자, 여기서는 이제 요것만 딱 공부를 하면 되죠. 과수원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다, 대다, 대. 그럼 요 세 개를 꼭 알아야 되죠. 과수원, 목장, 용지, 묘지 안에 있는 건축물은 지목이 독자적으로 뭐다? 대. 요 딱 외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용지죠.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들을 봐야 되되는 사적지다.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제외. 그러면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사적지거든. 그런데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 안에 왜냐면 우리 공원 안에 또 학교 안에 공원 안에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사적지다.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제외. 그러면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사적지가 아니고 종교용지지.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 석등의 지목이 무엇인가? 이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답은 보물, 쌍사자, 석등은 문화재거든. 그런데 법주사 안에 있으니까 사적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 통과.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란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이거는 얼마나 쉬워요. 작년도 기출문제죠. 작년도 기출문제.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교통운수를 여기만 딱 줄 거면 됩니다. 일정한 궤도이라면 도로다, 철도용지다, 철도용지. 통과. 철도용지. 자, 보세요. 자, 18번으로 갑니다. 18번입니다. 지목의 종류거든. 지목의 종류. 자, 요게 지목의 종류 일어났죠. 자, 선로용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여기 봅니다. 채용용지는 뭐다? 창고용지마다 철도용지마다
종교용지마다 O, 항만용지는 X 되고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그죠? 가볍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몇 번까지 있어요? 지목이 몇 번까지 있어요? 21번까지 있구나. 아, 지겹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자, 보세요. 자, 이제 이거 풀게요. 19번입니다. 자, 보세요. 옳은 겁니다. 답 바로 나와 있네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수도용지. 어디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산업용지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등의 토지와 여기까지 잘라야지. 맞죠? 네. 그러면 연왕골이 재배하고 있는 토지라 유지다, 답이다, 답. 됐죠? 그 다음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래 나왔죠. 그죠? 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이럴 때 여기서 조심합니다. 과수류 포함하면 OX다, X. 과수류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잠깐만,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에 제말입니다. 밭이라는 밭은 밭전자죠. 전이라는 지목이 있지. 근데 전에서 콩을 심었다면 지목은 뭐다? 전. 밭에서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전이다, 과수원이다? 그 과수원이지. 맞다. 맞지. 과수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틀렸어요. 자, 이리 보세요. 과수류 포함된 식물 재활용 토지를 일어났죠. 됐죠? 네. 요거 포함이 OX다. X. 됐죠? 네. 그러면 이거는 상식으로 보세요. 중림지의 지목은 전이다, 임야다. 원래 이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안 돼. 원래 이렇게 놉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거든. 그럼 정확한 표현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중림지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냥 중림지이라면 이걸 밭으로 볼지 임야로 볼지 애매모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답은 틀려봤다 안 왔다? 맞지? 맞죠? 네. 그 다음 밑에 옵니다. 학교 용지 공은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유저권의 규정을 보이는 토지는 지목은 사적지다.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사적지 제외. 그럼 학교 안에 있는 문화재는 무슨 용지다? 학교 용지죠. 맞아요? 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갑니다. 제일 위에 보세요. 답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물이 고이거나 요것만 딱 줄 거면 되죠. 그럼 지목은 시작. 유지.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학교의 교사라는 것은 학교 건물이죠. 그럼 지목은 무슨 용지다? 학교 용지. 두 번째, 물건 등을 보관하기나 저장이니까 무슨 용지? 창고 용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이렇게 쭉 가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 이래 나오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여기서 키는 이거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다, 대다, 대. 그럼 이거는 OX다, X.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일정한 궤도죠. 그럼 무슨 용지? 시작. 철도 용지. 육상에서 고기 길렀죠. 무슨 장? 양어장.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러면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지목은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 이 지목은 있잖아요. 자꾸 문제를 풀면서 습득을 해가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와 면적으로 가볼게요. 칠판을 다시 보세요. 자, 이거를 풀어 가거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요게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잠깐 이 그림을 한번 갖다 볼게요. 자, 요거. 어디로 가버렸나? 자, 요리로 왔다 볼게요. 자, 요리로 와볼게요. 지금 이제 뭐를 배우러 가느냐면은 요 경계를 배우러 갑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갈게요.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갈게요. 칠판을 봅니다. 여기입니다. 소재, 지번 요렇게 딱 자르면 됩니다.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그 다음에 이제
지목입니다. 지목은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지. 다른 데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씩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 면적을 공시하는 장부가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를 공시하는 장부가 시작. 도면. 좌표를 공시하는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왜 자꾸 이거를 자꾸 설명하느냐 할 때 이거를 알면 다음 2장을 배울 때 엄청 수월해지고 요즘에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경계는 도면에 등록한다면 오더와이더 오. 경계는 도면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면 오더엑스다 X 이렇게 지문을 띄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대열을 딱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가볼게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지목은 통과가 됐거든. 자, 지목은 통과가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요렇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경계를 가는 겁니다. 경계. 자, 풀이해 봅니다. 이래 와보세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 자, 책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13페이지. 자, 이렇게 됐죠.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래놨죠. 그럼 여기서는 딱 한 개만 딱 알면 돼요. 경계는 어디에 등록한다? 도면. 그 다음에 이 말과 이 말을 이해를 할 때 도면상의 경계는 선으로 표시를 하지. 맞죠? 네. 근데 땅에서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선으로 표시한다. 담장으로 표시한다. 담장이다, 논두렁이다, 밭두렁이다,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경계? 치사. 이거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의 그 밖에 그에게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을 한다. 이렇게 내네요. 지문으로 띄웁니다.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경계 결정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외워 있다, 안 외워 있다? 외워 있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시작. 중하. 높낮이가 있다면 뭐다? 하단부. 도로구구 등의 토지의 절토는 뭐다? 상단부.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주의, 최대만소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은 바깥쪽 뭐다? 어깨. 그럼 출제 이유는 요 마지막을 트는 게 시험 문제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이 그림 그려야 된다, 안 그려도 된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아니, 괜찮아.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거든. 출제인이 시험 문제일 때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끝을 고치는 게, 트는 게 시험 문제지. 그럼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볼게요. 자, 이럽니다. 자, 정리합니다. 도면상의 경계는, 이게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러면 도면에서 경계 표시는 선으로 하고 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런데 땅에서 경계 표시는 여기 있는 도로하고 여기 있는 요 안에 집이 있을까? 이 담이다, 담 아니다? 담. 그럼 여기 오세요. 여기 전원주택이고 여기 전원주택이 있지. 여기 울타리다, 울타리 아니다? 울타리.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러면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잘 없는데, 여기 이제 토지가 있지. 그럼 다시 하면, 여기 토지가 있어. 여기도 토지가 있어. 그럼 이게 논두렁, 밭두렁이라.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지. 맞다, 맞다? 맞지?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학교 책상 있잖아요. 책상. 요즘에는 한 개씩 돼 있지만 옛날에는 두 개가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그럼 짝지하고 반 나눠요, 안 나눠요? 그럼 이렇게 선 꺼요, 안 꺼요? 그래가 넘어가면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요, 안 때려요? 시골에서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여러분들 얼굴은 전부 다 컨트리로 보입니다. 컨트리로 보입니다. 시골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서 그림을 제가 잠깐 그려볼게요. 근데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노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에 논이 있고, 여기에도 논이 있다. 그럼 이게 논두렁밭두렁이에요. 그럼 이 논하고 이 논하고 경계는 이 논두렁밭두렁의 중앙이지. 그럼 다른 말 해봅시다. 강남과 강북을 구별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한강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그럼 한강의 중심이, 중앙이 강남, 강북의 경계다, 경계 아니다? 당연히 경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도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왕십리동이다. 여기는 상왕십리동이다. 그러면 왕십리동과 상왕십리동의 경계가 있겠지. 그거는 도로나 하천이겠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도로의 중간이 동과 동의 경계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풀 때 이렇게 봅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는 말은 평평한 땅입니다. 평평한 땅. 그러면 요게 요렇게 합니다. 여기에 이럽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는 건 평평한 땅입니다. 평평한 땅. 그러면 요 중간이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러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다는 말은 여기에 논이 있어. 여기 논이 있어. 그럼 이 논하고 이 논하고 경계가 어디냐? 그러면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경계가 될 것이고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경계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경계로 한다? 하단부. 그러면 여기는 도로구가 등의 토지의 절토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산이 많거든. 그러면 산을 깎았어.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산을 이렇게 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절개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도로이냐?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도로가 되는 거예요.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된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고속도로 건설하면 이 부분도 당연히 수용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당연히 저거 도로입니다. 도로.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바다와 육지거든. 경포도 해수욕장에 가면은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 파도가 어디까지 밀려온다는 걸 알 수 있지. 맞죠? 네. 그럼 파도가 밀려옵니다. 여기까지 밀려온다. 이걸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뭐라 말이고 경계.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는 최대 만조입니다. 최대 만수이라는 말은 호수나 연못이지. 호수나 연못. 여러분들 한라산에 백록담 있잖아요. 백록담. 그럼 어디까지가 호수이냐 이래 나오거든. 백록담에 물은 요거만큼만 차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최대 만수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찼을 때가 최대 만수이지. 그럼 여기까지가 호수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최대 무슨 수위? 시작 만수. 그러면 시험에 요거 읽어봐요. 시작 대. 시작 대. 그럼 최소만조의 최소만수위 하면 OX다. X. 옛날에 시험에 냈습니다. 평균만조의 이래 쓰는 거라. OX다.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틀렸다 안 틀렸다? 틀리지. 옛날 기출문제 그렇게 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다와 육지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럼 여기는 육지입니다. 육지. 그럼 여기서 여기에 있잖아요. 제방을 쌓아서 매립할 수 뭐다? 있지. 맞아. 그러면 어깨, 제방의 어깨가 이게 어깨예요. 그럼 어디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냐? 여러분들 바닷가 쪽이 바깥쪽이겠지. 여기는 육지 쪽이 안쪽이겠지. 그럼 요 바깥쪽 어깨가 바다와 육지의 말이고 경계. 그럼 시험에는 그림으로 논다, 문자로 논다, 문자.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지. 딱 정리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렇게 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거를 알아야 돼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러세요. 이 문구가 시험의 지문으로 띄웁니다. 이 문구를 시험의 지문으로 띄웁니다. 자, 글자를 볼게요. 정답입니다.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역할을 딱 이렇게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otherwise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런 논리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경계가 있거든. 그럼 이게 갑의 땅이고 갑의 땅입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는 갑의 땅이고 을의 땅입니다. 그럼 이거는 소유자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건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세 개 있죠. 이거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한다. 이 말. 소유자가 뭐 했을 때 동일. 그러면 밑에 두 개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 그대로 적용하는 거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그림으로 볼게요. 그려볼게요. 요게 소유자 누굽니까? 가. 여기 누굽니까? 가. 여기 논이 있거든. 여기 논이 있거든. 그럼 이 논두렁 밭두렁이 있지. 맞아요? 그럼 이 논하고 이 논하고 경계는 이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다 이 말이면 같았을 때.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달랐을 때는 중앙이 경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말은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경계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칠판에 봅니다. 요게 을의 땅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을의 땅은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치느냐? 여기까지 소유권이 미치고 여기까지 미치는 거지. 그러면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경계가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자, 설명을 해볼게요. 정리합니다.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오더바이더 O.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중앙을 경계한다. 오더바이더 O. 이제 쓸 겁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한다. 오덱스다 X.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작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세 번째 거는 시험에 놓은 적은 없어. 그렇게까지는 안 털더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털었어.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합니다. 이거 그대로 읽는다는 거 이해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거 그대로 읽는다는 거 이해한다, 안 한다? 한다. 이제 섞어버리는 거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앙이라면 OX다, X.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에 내지는 않더라고. 제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내면은 그걸 시험에 문제를 내거든. 변별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통과됐어. 이해했죠? 자, 그럼 칠판을 여기 팁을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 팁은 이거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을 드러났거든. 그 여기 요것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균 횟수면. 여기 평균 횟수면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그건 틀린 지문이지. 그러니까. 맞죠? 네.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이렇게 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은 제 말을 딱 들어보세요. 아니, 쉬워요. 지금 여기 위에 보세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시작 안 된다.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이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라면 이 건축물에 이렇게 걸리게 경계를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게 원칙이다.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다만이라니까 예외가 등장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예외가 등장한다. 이 네 개는 예외다. 이 말. 그러면 딱 정리할 때 이랍니다.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할 수 시작 있다.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할 때는 할 수 시작 있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할 수 시작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할 수 시작 있다. 이래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 칠판을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냈습니다. 다음 중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래냈어요. 1번에 판결서, 2번에 공공사업, 3번에 도시개발사업,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선, 5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 분할하는 경우.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소유권 이전 매매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요거 잠깐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게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시작 없다. 요 없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야지. 그럼 있다 이러면 X, 없다 하면 뭐다? O.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로 들어갑니다.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는 자, 여러분들 이제 말장난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더 X다. X지.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하면 끝글자는 시작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러면 오더 X다. X 이래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요령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끝글자는 전부 다 O로 끝납니다. X는 없어요. 사업자가 들어가면 편리를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줘. 그럼 항상 요 문구를 보세요.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서는 이 딱 넣으면 끝까지는 전부 다 O로 끝나는 거예요. O. 그럼 판결서는 무조건 O다, Y다? O.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내면은 좀 전에 이거 4개 쓰고 이거 가져오면 이게 답이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쓸 때는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 건축물의 건립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면 O다, Y다? O.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면 뭐다? X. 요 2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문구를 보면 이래 놨잖아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어. 그럼 새로 정했으니까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경계점 등록부.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잠깐 줄 거 보세요.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OX다. X.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에 기출문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썼다 이 말. 그러면 틀렸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부니까 장부다 장부 아니다? 장부. 그건 장부니까 등록되는 사항을 묻는 거예요. 등록되는 사항. 그럼 여기서 힌트를 드려볼게요. 저는 항상 암기하기 쉽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럼 벌써 3개 공짜로 먹었다. 먹었지?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자, 이거 봅시다.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그럼 저기 되네. 그래서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거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이까지 등록을 하더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지목도 등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거든. 외우는데 이 2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 경계를 새로 정했죠. 그럼 새로 정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느냐?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맞죠? 그게 경계점의 사진 파일입니다. 그러면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거든. 잠깐만 요리를 와볼게요. 자,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와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깐만 와봅니다. 청량을 하지, 청량. 그냥 요거는 이거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여기는 경기도지. 맞죠? 네. 그러면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 경계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계 표시. 맞아요? 네. 그럼 경계 표시는 당연히 청량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럼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은 칠판을 봅니다. 여기가 도로겠지. 여기는 뭐 밭이든지 전이든지 답이겠지. 그럼 여기 빨간 말뚝이 있잖아요. 요게 여기와 여기에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길거리 가다가 붉은 말뚝이 박혀져 있으면 그게 경계 표시입니다. 경계 표시. 그럼 여기 잠깐만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도로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집을 지을 때는 도로 어디까지가 도로고 어디까지가 내 땅이라는 게 경계 청량을 해봐야 되는 거라. 요게 전부 다 경계보건 청량입니다. 경계보건 청량. 그러면 여기까지가 도로라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도로라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서 요것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법에는 저는 모릅니다. 1m를 안으로 넣어서 그 도로에서 1m 띄워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라면 그런 조항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고 그래요. 맞다. 마치 그게 1m인지 90cm는 제가 잘 모르지만 띄워서 지어야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청량 안 해보고 지었다면 여기까지 내 땅이니까 집 짓다 이러면 나중에 1m 안 띄웠죠? 그럼 이거 뜯어야 되는데 준공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경계 표시를 딱 해놓고 하는 거라.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로 와보세요. 그럼 여기일 때 요게 지상경계점 등록부거든. 그럼 여기 와보세요. 여기 도로고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논이다, 논. 그러면 도로하고 논의 경계가 있다, 없다? 있다. 요 말뚝을 다 박아놨다. 요걸 사진으로 딱 찍어놨죠. 요게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고, 요리로 와보세요. 이게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그러면 요 토지, 요 끝부분에 경계 표시가 있다. 요걸 표시해 놓은 거지. 요게 경계점의 위치, 머선도, 설명도, 이런 것들이에요. 대충 이해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 이리 오세요.
거기서 어디로 가버렸나? 어땠죠? 자, 여기서 이거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 세 개는 외워졌거든. 요 오늘 두 개만 외워갑시다. 시작.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새로 정했으니까 위치 설명도가 있으면 찾아가기가 쉽겠구나.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면 찾아가기가 쉽고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외우면 되겠지. 맞죠? 네. 맞다, 안 맞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4대 고시가 있거든. 4대 고시. 그래서 입법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중개사 고시 있다 없다? 우리는 고시 공부를 하니까 아니 왜 웃어요? 이거는 중년의 고시다 고시 아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긍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시에 합격할 사람인데 맞다 맞다?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외워야 되면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있잖아요.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자꾸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일단 되고 요 두 개는 대충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됐어. 대충은 이해했어요. 자, 통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잠깐 가볼게요. 문제가 어디로 간? 됐네요. 자, 갑니다. 됐어. 그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좀 쉬겠습니다.